안녕하세요. 2023년도 법원 행정고등고시 오늘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 법행 문제 역시 초반에 폭탄을 막 투하한다고 그랬죠. 네, 오늘도 어려운 배임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배임죄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도 많이 나왔고 그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운 죄 중에 하나죠.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운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초반에 이렇게 4번에 바로 배치를 해버렸네요. 그죠? 무섭습니다. 아주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하고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임죄 부분 딱 4번에 배치됐을 때 긴장 딱 하셔야 돼요. 배임죄가 왜 어렵냐면 민사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를 한번 켜고 보겠습니다.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입니다. 갑이 인쇄기를 A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자, 인쇄기 뭐죠? 동산입니다. 부동산 아니에요. 자, 동산을 A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 자, 수령. 그리고 이를 자신의 채권자 B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가름해서 양도. 이중양도죠. 동산의 이중양도예요. 중도금까지 받았죠. 중도금까지 수령했기 때문에 이중양도고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했죠. 배임죄에 착수한 거예요.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넘겼으니까. 근데 이거 성립된다?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성립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중양도가 성립해요. 부동산의 경우 이중양도가 성립합니다만 이거 어떻게 되죠? 동산의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있죠. 전원외지 판결. 그래서 1번 않는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1번. 두 번째. 금융기관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한 경우 예금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금주에 대해서 예금주 예금계좌에서 5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했다고 해서 이 금융기관 임직원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 예금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임직원이 임의로 여기서 뽑았었다 하더라도 이 임직원을 이 예금주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배임행위를 했을 때 그때 성립하는 건데 이 예금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다고 해서 이 임직원이 너 업무상 배임자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세 번째.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중요한 주요 자산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적법하게 반출했어. 그 반출액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내용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퇴사 시에 바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 맞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적법하게 반출했어. 근데 퇴사 시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반환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했어. 그럼 퇴사 시에 업무상 배임죄 성립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 부실 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을 볼 것은 아니고, 그렇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담보물의 가치를 단순히 초과했다. 담보물, 내가 지금 담보물이 있어요. 그 가치를 초과해야 대출할 금액. 아니면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 이것만을 손해액으로 볼 건 아니에요. 부실 대출을 했을 때 업무상 배임죄는 부실 대출을 했을 때 업무상 배임죄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대출을 했는데 담보가 80이 딱 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회수가 되지 않을 돈은 20이야. 이 80 담보권 이거를 행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뽑아가면 실제로 손해볼 건 20이야. 그렇다고 해서 20이 손해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불가능하게 된 이 대출을 실행했을 때 이거는
염려가 있는 재산상 권리 실행이 불가능한 염려가 있는 손해 발생의 위협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확립된 판례예요. 담보물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전체 대출 금액에 대해서 부실 대출이라면 전체 대출 금액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3번, 4번은 한번 일단 판례 볼게요. 그다음 5번은 뭐냐면 음식점 임대차 계획에 의한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자는 음식점 임대차 계약 채권적 지위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자는 양도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자기의 사무인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 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 아니라는 거죠. 음식점 임대차 계약이야. 그리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했어요. 이 양도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임차인이라고 보증금 받는 채권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양도한 사람은 임대인에게 양도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양수인이 갖는 임차, 그럼 양수인이 이제 임차인이 된 거죠. 이걸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뭐죠? 자기 사무인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 취득 아니죠. 양수인의 권리 취득을 위한 사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 사무라는 거예요. 내가 양도 통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하는 채권을 비롯해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넘기는 거 이건 내 사무인 거예요. 내가 이걸 이행 안 했을 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질지 몰라도 이게 어떤 배임의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 4번, 5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쭉 보시면 아까 그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거 4번 한번 볼게요.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면 요 판례 되게 중요해요. 재직 중에 유출 반출했을 때 업무상 배임죄 기소가 되는 거고 퇴사 시에 업무상 배임죄 기소가 되고 퇴사한 후에는 더 이상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봐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요거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해도 이러한 임무는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자신의 채무일 뿐이에요. 자신의 의무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양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서 아까 예금주와 관련된 거, 그 지문도 한번 볼게요. 예금주와 관련된 거 어디 있죠? 굉장히 기네요. 이거. 보통 예금,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주로부터 예금 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 반환 청구가 있으면 응할 의무가 있지 예금주와 사이에서 재산 관리의 사무를 처리한 자의 지위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무상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